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등 그리고 외환당국, 국민연금의 노력으로 1,400원 초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금 정부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앞으로 환율 흐름 어떻게 될까요?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현재 시각입니다. 지금 환율이 1,439원대까지, 이게 이제 1,470원, 80원대까지 갔었다가 크게 떨어진 건데요. 트리거가 된 부분은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두 달 뒤면 환율은 1,400원 전후, 그러니까 앞자리가 한 1,390원 혹은 1,320원, 이때를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환율을 잡겠다는 의지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좀 가능했었는데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 지난해 말부터 여러 가지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외환시장 안정에 이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 환율은 그다지 썩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이제 1,480원까지 이제 웃도는 현상이 지속이 되니까 신년 기자회견에서 뭐 이게 뭐 한두 달 내 대통령이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순한 어떤 전망을 제시했다라기보다는 더 이상 환율 문제를 정부가 이제 방치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네. 좀 보이는데요. 그만큼 좀 시장이 좀 불안하고, 우리가 사실은 과거 외환위기처럼 달러 기근으로 인한, 달러 부족으로 인한 위기가 아니라 수급의 문제, 워낙에 이제 달러를 원하는 수요 때문에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이제 의도된 메시지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뉴 노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지금 1,400원 전후로 하향 안정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한 점이 중요한데요. 고환율이라는 게 사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글로벌 환경에 따른 구조적 현상으로 인정을 하되, 현 수준이 그러나 고착화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로 넘어가는 밤이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 BOJ라고 하죠. 그리고 연준 중에서의 뉴욕 연은은행이 동시에 시장에 개입을 했습니다. 일명 레이트 체크라고 하는 방식으로 들어갔고, 이때 엔화가 아주 강세로 바뀌었고요. 달러는 약세가 되고, 지금 우리 오늘 원달러 환율 강세에는 이 영향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일본도 엔화 약세를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이제 공조로 계속해서 이제 엔화 약세에 대한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강하게 던지니까, 사실 우리는 이제 주말이었기 때문에 여객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네. 지금 오늘 환율 하락에도 일정 부분 지금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제 미국과 일본이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 공조에 나설 수 있다, 개입에 나설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그동안 우리가 좀 억울하게 굉장히 엔화와 연동돼서 네. 흐르는 그런 이제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만에 하나 이제 정말로 엔화가 이제 실질적인 강세로 전환하게 되면 원화까지도 이제 동반 강세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요. 특히 이번처럼 미국 재무부까지 나서서 엔저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을 시장에 던진다면 이거는 단순히 일본의 엔화 방어 차원이 아닌 달러 강세 흐름에 대한 어떤 제동으로도 익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제 우리 원달러 환율 상단이 좀 눕힐 수 있는, 눌리는 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다만 이게 역시 이제 방향성보다는 어떤 속도 조절 효과에 예. 가깝지 않겠느냐. 엔화 개입이 원화의 어떤 구조적 강세로 이어지기보다는 어떤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급등을 막는 완충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좀 새해 들어서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너도 나도 달러를 사자라고 했었는데, 자, 소장님, 지금 기업들도, 특히 수출 기업들도 이제는 좀 달러를 환전을 좀 했다라고 하고, 개인들도 달러 예금 무조건 들려고 하는데 오히려 좀 달러 예금을 찾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하거든요. 현재 시장 분위기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이제 달러 예금이 2달 연속 증가하다가 이달 들어서 석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무려 이제 24억 달러, 한 달 전에 비해 한 3.8%가량 좀 줄었는데요. 달러 예금이라는 게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이제 적립해뒀다가 만기 시에는 다시 원화로 돌려받는 금융 상품입니다. 워낙에 미국의 금리가 높다 보니까 굉장히 성행했었는데 인기가 많았죠.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단기 반응을 넘어서 이제 환율 상단이 좀 막혀 있는 게 아니냐, 닫혀 있다라는 이제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개인보다는 기업들의 달러 예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예. 기업의 특성상 보통 이제 환율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네. 늦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 달러를 좀 줄이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는 고점에 대한 인식이 꽤 공고해진 게 아니냐라는 건데 다만 이것을 곧바로 어떤 환율 추세적인 하락의 시작으로 단정하기 좀 이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수급 변화라는 게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이제 환율 발언을 계기로 해서 차익 실현 매물 그리고 이제 심리적 되돌림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외화 예금 금리를 사실상 이제 은행들이 제로 수준으로 낮춘 것도 지금 한 몫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뭐 환율 상단이 분명히 막혀 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면 글로벌 달러 흐름 대외 변수들이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세 전환 여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이제 정부도 노력을 하니까 은행들하고 일종의 좀 교감이 있었죠. 그래서 달러 예금 금리를 낮춘다. 실제로 좀 낮추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막 달러를 사재기를 하려는 이제 투자자들이 달러 대신 코스닥을 사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도 좀 바뀔 수 있을까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달러 예금 금리를 좀 낮춘 겁니까? 이자율을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기업들의 경우는 선제적으로 석 달 만에 지금 달러 예금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사실은 개인들은 6개월째 달러를 사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달 들어서는 이제 그 증가폭이 좀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영향에는 정부의 강력한 협조 요청에 따라서 시중은행들이 달러 예금의 이자율을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네. 그러니까 달러를 예금해봐야 사실상 이자가 거의 없다, 사라진다라는 걸 이제 암시하고 있는데요. 개인과 기업이 지나치게 이제 예금 등의 형태로 달러 외화를 좀 쌓아놓는 그런 행위를 좀 차단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달러 매도는 분명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급 측면에서 즉각적인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런 조치는 내부적인 쏠림을 막는 데는 이제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외부에서 밀려드는 파도를 완전히 막기엔 좀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아직까지는 한국은행보다는 다소 높은 게 사실이고요. 네. 특히나 이제 국내 은행의 달러 예금만 제로로 한다면 오히려 이 자금 해외 외화 계좌는 금리가 높거든요. 그것까지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해외 이제 외화 계좌를 이제 이탈할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예의주시하면서 모니터링을 좀 해야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달러 예금, 유로화 예금을 들어가면 이제 해당 국채 금리만큼의 이자는 줘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 은행에서는 그건 안 준다. 환차익만 뭐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라 이런 분위기도 함께 이제 그만큼 좀 달러에 대한 수급을 지키려는 것이고요. 정말 강력한 한 방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 카드입니다. 당초에는 달러 스와프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 국민연금 전략적 환해지 이것도 뭐 출동하면 상당한 액수 아니겠습니까? 규모가요. 맞습니다. 네. 이제 국민연금의 환해지 확대는 아마 즉각적으로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고 이제 즉각적인 이 환율 안정 카드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만 따져보면 770조가 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행 규정상 최대 10% 10%. 수준까지만 전략적 환해지 비율이 지금 제한돼 있는데 이걸 만에 하나 2배, 한 20% 정도로 높인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산술적으로 보면 2배니까 약 150조 원 네. 이상의 달러 매도 물량이 시장에 바로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선물한 등을 통해서 달러를 매도하는 구조인 만큼 실행되는 순간 외환 시장에서는 직접적인 달러를 공급받는 그렇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환율 상단을 좀 누르면서 1,400원대 진입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질 수 있는 초반 아래로 이제 그런 효과가 지금 기대가 되는데 그러나 이제 이 카드를 함부로 쓰지 못하는 이유가 이건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건데요. 국민연금의 이제 환해지라는 게 어떤 수익률 훼손의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환율이 좀 오를 때 환차익을 포기해야 되는 달러가 이제 강세가 되면 놓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기금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주가 하락할 경우 환율 상승이 오히려 손실을 메꿔주는 자연 분산 효과도 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독립성 논란입니다.
청년들이 가장 이제 좀 민감해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국민의 노후 자금을 환율 방어의 어떤 수단으로 활용했다라는 이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아마 이제 오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에서 실제 이 비율을 조정할지 여부가 네. 결정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수치가 좀 나와서 만약 하나 최대 10%로 이제 제한돼 있는 전략적 환해지 비율이 뭐 15, 20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정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신년 기자회견 때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원화가 일본 엔화와 연동돼서 좀 더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엔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엔화도 일본도 더 이상의 엔화 약세는 용인하지 않을 분위기거든요. 그렇다면 맞습니다. 이번에는 좀 같이 뭐 원화, 엔화 동반 강세로 좀 갈 수는 없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사실 뭐 한국의 이제 원화보다도 더 많이 떨어진 게 일본의 엔화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이제 한일이 수출 구조도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러다 보니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같은 아시아 통화 바스켓으로 좀 묶여 있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대통령의 발언은 환율 수준 자체보다는 원화가 엔화의 어떤 동조화 현상되는 것, 그림자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달러 강세 국면에서도 원화와 엔화가 함께 약세 압력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엔화보다 절하폭은 상당히 우리가 좀 제한적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짚어 넘어가고 있고요. 이런 이제 원화에 대한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총력전이 엔화의 구조적 디커플링으로 이어지기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하는데요. 원화 엔화가 여전히 뭐 수출 구조 비슷하고요. 아시아 금융시장 내 포지션이랄까 그리고 이제 글로벌 자금 흐름 측면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단기적으로 이런 이제 연결고리를 끊어내기는 좀 쉽지만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건 투기적인 어떤 동조 흐름을 좀 차단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원화의 이제 과도한 엔화 연동 통화의 이제 인식에 대한 어떤 이제 이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환율을 떨어뜨리려면 일단 많은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되겠죠. 지금 시장에서는 MSCI 선진국 지수에 우리 한국 증시 코스피가 좀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30조 이상의 이제 외국계 달러 자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뭐 바로 될 수는 없는 거고 관찰 대상국 지정되고 또 1년 뭐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올해 또 조전을 해야 되겠죠. 이 가능성과 함께 좀 향후 전망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국내 경제가 수출은 굉장히 7대 대국으로 지금 성장을 했습니다만 증시만큼은 MSCI, 모건 스테인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의 신흥국 지수에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MSCI 선진지수 편입은 단순히 어떤 증시 호재를 넘어서 외환 시장의 어떤 방파제, 그렇죠. 어떤 물길 자체를 바꿔놓는 거대한 어떤 구조적 변화가 될 수 있는데요. 만에 하나 이제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게 되면 해당 지수를 기계적으로 지금 추종하고 있는 달러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연기금과 같은 굉장히 중장기로 안정적으로 굴리는 자금이 한국 주식을 사기 위해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려면 반드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야 합니다. 그 자금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게는 뭐 수조 원, 네. 많게는 뭐 30조 원, 최대 60조 원 이상 여러 가지 이제 전망치가 존재하는데요. 달러가 한꺼번에 이제 돌아오면서 환전하는 과정에서 환율은 강력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여러 가지 이제 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MSCI 이제 편입을 위해서 사실은 지난해 우리는 외환 시장을 오전 2시까지 유럽 시장 개장에 맞춰서 좀 늘렸죠. 오는 7월부터는 외환 시장이 24시간이 이제 개방되고 네. 여기에 원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가 언제 어디서나 원화를 사고 팔 수 있게 되면 원화에 대한 상시적인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요. 특히 특정 시간대 뉴욕 증시 개장이나 유럽 증시 개장에 맞춰서 환율이 급등락하는 현상을 막아주는 완충 작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MSCI 편입이라는 게 단순히 지금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관찰 대상국이 일단 등재되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그걸 확인한 이후에 실제 편입이 되는 단계적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정부는 현 정부 임기 내 편입이 이루어지게 되면 외환시장 안정과 증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환율 전망이 중요하겠죠. 대통령은 1,400원 전후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 한국 경총의 설문조사입니다. 전국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 100명에 대한 설문조사는 또
1,500원은 한번 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놨습니다. 여러 가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죠. 환율 전망이 정말 어렵기는 하지만 어떤 상황 좀 나오게 될까요? 맞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한국수출입은행도 올해 환율 전망 1,400원대가 뉴 노멀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치를 제시한 적이 있는데 한국경영자총회표가 이제 경제학 대학의 경제학 교수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올해 환율의 변동 범위를 낮게는 1,403원, 1,400원대 초반까지 낮아질 수 있겠지만 상당히 높습니다. 1,516원으로 예측을 너무 하고 높은데요.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거는 대통령이 제시했던 1,400원보다 이제 100원 이상 괴리감이 좀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고환율의 주요 원인으로 대학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제시하고 있냐 크게 세 가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너무 크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3.5,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2.5. 아직까지도 이제 크게 격차가 벌어져 있고 특히나 이제 해외 투자 수요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 기업들의 해외 자산 투자가 구조적으로 자리를 잡다 보니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상시 존재한다라는 점을 들고 있고 세 번째가 바로 미국의 관세 리스크와 같은 대불확실성이 원화 가치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정부가 환율 방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의 외환을 지금 검사하고 있고요, 검열하고 있고 국민연금 또 금리 조정과 같은 여러 가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들어서는 이런 이제 시장 요인과 우리가 이제 격렬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만에 하나 이제 경청의 조사 결과 올해 성장률이 정말 1%대 1.8%에 머물고 미국의 관세 폭탄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지금 경청 전문 경제학자들은 뭐 1,500원을 돌파하려는 시장의 힘이 정부의 어떤 이제 네. 방어 노력과 굉장히 지금 경쟁적으로 이제 네. 시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정리해 보죠. 지금 뭐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 물량, 또 대통령도 강한 의지 피력도 하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외환 당국도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도 이제 달러를 또 환전하고 있고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우리 원화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또 책무이기도 합니다. 어떤 노력들이 더 함께 좀 수반돼야 될까요? 맞습니다. 정부의 이런 노력이 분명히 이제 단기적인 어떤 화제, 급한 불을 끄는 데는 효과적입니다. 여기에다 이제 일본과 그리고 이제 미국이 공조해서 엔화 약세 그리고 원화 약세에 대한 이제 경고 시그널을 내는 것도 분명히 이제 단기적인 시장에는 긍정적이지만 도움되죠.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환율 안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좀 필요한데요. 앞서서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단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외국인 자금이 안정적으로 한국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이 터전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우리가 MSCI 이제 관찰 대상국으로 진입될 수 있도록 네. 정말 실질적으로 자본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장과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 내년까지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 한국을 웃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은 어차피 그 나라의 화폐 가치이고 화폐 가치라는 건 경제 체력, 수출과 이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수출, 투자, 생산성이 이제 뒷받침될 때 원하는 뭐 시장의 개입 없이도 탄탄하게 강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환율 안정이라는 건 단기적인 정책 노력보다는 급속히 이제 떨어지고 있는 어떤 경제 철학, 펀더멘탈, 이 잠재적 성장률을 어떻게 좀 끌어올리느냐가 관건입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